혹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저는 정말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7살 때부터 틱장애가 있었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정신과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틱약, 정신과약을 먹었고 어느새 그 시간이 11년이 지났습니다. 매일 저녁 약을 먹는 건 매우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오히려 약을 먹지 않는 게 더 낯설 정도였죠. 그래서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미 틱장애는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병원에서 계속 들어왔었기 때문에 마음 한켠에 작은 바람 하나가 있었어요. 언젠가는 약 없이도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약부터 챙기지 않아도 되고 해외를 가도 약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좀 더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건 현실이 아니라 희망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던 중 국내에서 4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곳곳에서 의심 환자.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역대 최다인 6,000명을 넘어 일본에서 유학하던 시절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한국에서 엄마가 매달 보내주시던 약이 있었는데 해외 배송이 막히면서 약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약들이 있는데요. 제가 일본에 있으니까 한 달치 약을 제가 갖고 있고요. 많을 땐 2달치 약도 받기도 하는데 한 달치 약을 받아왔습니다. 그 며칠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몸도 너무 힘들었지만 그보다 더 힘들었던 건 깨달음 하나였습니다. 나는 약이 없으면 어디도 자유롭게 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뒤 가족이 이사를 하면서 새로운 정신과를 가보게 됐어요. 예전부터 먹던 정신과 약을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리면서 똑같이 처방을 받으려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혹시 우울증도 있으세요?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먹고 있는 약에도 우울증을 치료하는 약의 성분이 있다고도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좀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내가 우울했던 이유도 그 약 때문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저는 우울증이 있다고는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중학생 때 제가 약을 처방받을 때 우울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감안하셔서 같이 넣으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지 못한 우울증 약의 성분과 장소의 제약을 생각해보며 그날 이후 결심했어요. 한번 도전해보자. 약 없이 살아보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선택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선택이었습니다. 금단현상이란 말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그때 금단현상이 진짜 뭔지 제대로 알았어요. 이게 약간 말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데 미치고 팔짝 뛰겠다라는 그런 문장이 있거든요. 아마 아실 거예요. 아, 미치고 팔짝 뛰겠다라는 말이 그 의미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미치고 팔짝 뛰겠다라는 그 감정 하나가 있고요. 제 육체와 정신이 분리되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진짜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데 막 뭔가 그 몸에 있는 그런 정신적인 영적인 거? 이런 게 막 육체와 분리되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몇 번이고 다시 약을 먹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한 가지 생각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평생 약에 의지할 것 같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제가 약을 먹지 않을 수 있는 방법, 특별한 방법은 없었어요. 그냥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으면 약을 처방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그냥 가지 말자. 힘들고 약을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그냥 단순하게 병원에 가지 말자라고 다짐했습니다. 물론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그 이야기는 이전 영상에서 업로드했고 앞으로도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약 5개월 정도를 버텼어요. 회사도 그만둘 정도로 그 시간은 약을 끊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씩 흘렀어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이제 약 없이도 살고 있네?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조금씩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지금도 긴장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틱이 나옵니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래도 제 생각엔 예전의 저의 모습과 비교했을 땐 80~90% 정도는 많이 호전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 제일 놀라웠던 변화 중 하나는 물론 틱이 호전된 것도 굉장히 놀라운 변화였고 제 자신감이 올라간 것도 큰 변화이긴 했어요. 근데 추가로 더 놀라웠던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잘 울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슬픈 영화를 봐도 감동적인 영상을 봐도 속으로만 슬펐지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표고. 경찰청장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의 딸 최지영 양을 유괴한 사실이 있죠? 한 번은 가족들과 7번 방의 선물을 보러 간 적이 있어요. 가족들은 모두 울고 있는데 저만 울지 못했습니다. 분명 슬펐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걸 보니 저한테도 꽤나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약을 끊고 난 뒤부터는 달라졌어요. 슬픈 영화를 보면 자연스럽게 눈물이 났고 감동적인 영상을 보면 울면서 오히려 마음이 후련해졌습니다. 그때 처음 느꼈어요. 아, 내가 다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있구나. 물론 이 영상을 보고 무조건 약을 끊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절대 아닙니다. 사람마다 상황도 다르고 복용하는 약도 모두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 역시 제 삶이 바뀐 이유를 단순히 약을 끊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약을 끊기 위해 버텼던 시간,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 했던 노력, 그리고 제 삶은 바뀔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던 마음,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제가 실제로 삶을 바꾸면서 했던 행동들과 저를 변화시켜준 생각들을 하나씩 컨텐츠로 업로드할 예정이에요. 혹시 지금도 예전에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성장 중이고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어요.